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오늘은 국내의 이 전기차 보조금과 테슬라 소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정말 좀 큰일이 있었죠. 오늘은 진짜 이거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 구독하는 유튜버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뭐 디자이너 출신이기도 하고 기자 출신이기도 한 자동차 유튜버가 봐도 좀 신뢰가 가는 그런 유튜버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예지몽을 잘 꾸십니다. 이분이 꿈에서 본 내용들이 대체로 또 맞아요. 네, 대체로 맞습니다. 참 이분의 선구안 참 부러운데 저도 좀 꿈을 꿔가지고 좀 이런 거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전 뭐 짬이 안 되니까 저 같은 일반인은 좀 어렵죠. 아무튼간에 제가 구독하는 유튜버 분인데 어제 이런 유튜브를 봤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6천만원에서 5,500만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조금 제한이 출고가 기준, 기본 모델 기준, 뭐 트리 뭐 인증 기준 이런 걸 봤을 때 6천만원 아래인 차량들은 보조금 100%를 주고 6천만원이 넘는 차량들은 지금 보조금이 50%로 감소가 되죠. 6천만원에서 9천만원까지 정확히는. 그래서 지금 모델3 롱레인지는 이것 때문에 지금 5,999만원으로 올해 설날에 가격 책정해가지고 보조금을 100% 가져가고 있고, 반면에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모델인 뭐 지금은 스탠다드 레인지 없으니까 모델 Y 롱레인지가 6천만원 넘기 때문에 보조금을 50%밖에 받지 못해서 모델 3 롱레인지와 모델 Y 롱레인지 가격 차이가 사실상 뭐 1,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정말 좀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 보조금 제한이 6천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줄인다는 그런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뭐 논의 중인 것 같은데 뭐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내일 컨텐츠를 해야겠네. 전기차 소식은 항상 이렇게 내가 썰을 붙게 많아지는구나 하고 유튜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오늘 또 엎친 데 덮치격으로 테슬라를 살까 말까 주문할까 말까 고민하시던 분들에겐 정말 좀 안 좋은 소식이라 좀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소식이죠. 가격표 보세요. 네, 모델3 국내 스탬플 가격이 5,859만원입니다. 이거 롱레인지 오탄한 거 아니냐? 네, 롱레인지가 아닙니다. 스탬플입니다. 모터가 하나 달려있고 공식 용량 60kWh를 탑재한 스탬플. 네, 맞습니다. 주행가는 거리 한국 인증 383 받은 그 차입니다. 네, 그 차가 출고가가 5,85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다가 뭐 색상 바꾸고 하면은 그냥 6천만원이 넘어요. 일단 기본 모델이 5,859만원. 근데 퍼포먼스 7,739만원. 아니 실화냐 이거?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문하실 분들은 야 롱레인지를 지금 올해 초에 주문하는 사람들은 5,999만원에 듀얼 모다 주행 가는 거리 525인 차량을 5,999만원에 샀는데 나는 좀 약간 늦었다고 이거를 이 돈 주고 사야 돼? 와 하고 굉장히 삔또가 많이 상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당장 뭐 제가 차를 사야 되는 입장은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거 테슬라 살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물론 제 유튜브를 계속 시청하셨던 분들이면은 고민하신 분들은 이미 주문하셨을 거예요. 주문 일단 하고 고민을 하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예약금이 드는 거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찰나에 스탬플 가격을 이렇게 올려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롱레인지 주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퍼포먼스는 거의 뭐 저세상 가격이고, 심지어 모델 Y는요 지금 모델 Y 처음 국내 출시될 때 6,999만원이었는데 7,099만원 올렸죠. 근데 하루 만에 이제 여기서 600만원을 더 올려서 7,699만원, 퍼포먼스는 7,999만원에서 8,399만원 400만원이나 올려버렸습니다. 롱레인지는 연초 대비 700만원을 올려버렸죠. 와 이거 내년에 진짜 보조금이, 어차피 보조금 모델 Y는 보조금을 반타작 받는 거라 그렇긴 하지만 내년에 또 보조금이 일단 절대적인 보조금 가치가 주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가격까지 인상됐어요. 그러면은 정말 올해 모델 Y 보조금 받고 사시는 분이 내년에 모델 Y를 이 가격에 주문해서 받으시는 분보다 일단 700만원부터 받고 시작하고, 보조금이 400씩 감소하지만 또 모델 Y는 보조금 반타사니까 200이라고 치죠. 그러면은 거의 900만원을 비싸게 주고 사야 됩니다. 똑같은 모델 Y인데 모델 Y 내년이면 좀 더 뭐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가봐야 압니다. 뭐 여기에 뭐 에어서스가 들어가고 뭐 생화학목이 뭐 이런 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900만원 정도에 뭐 4680 배터리세에 들어가면 정말 그래 정말 많이 양보해가지고 뭐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치지만 뭐 확정된 내용은 없으니까요. 와 이러면은 정말 좀 추천을, 항상 뭐 제가 테슬라 좋다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항상 빨리 예약하세요, 고민할 시간에 예약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예약하세요 말하기는 제가 좀 약간 좀 양심이 없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체감하는 이 가격 인상폭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튼 테슬라를 좀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모델 S, 모델 X도 500만원씩 올렸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는 1,500씩 오른 가격이에요. 물론 플레드는 그대로라서 롱레인지와 플레드 가격 차이가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면 그냥 플레드를 가야죠. 이 정도면은 제가 플레드 이거 어디다 써먹냐 하는데 롱레인지와 플레드 차이가 2천만원이면은 진짜 트라이모터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진짜 롱레인지 가격을 미쳤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에선 가격을 계속 인상을 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모델 3 스탬플 가격을 인상했고 모델 Y 롱레인지 가격도 인상을 했습니다. 뭐 2,000불씩 그렇게 인상을 했죠. 근데 국내는 이게 가격이 인상되는 게 거의 뭐 없었죠. 거의 고정이었죠. 특히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 5,999만원에서 만원이라도 올리게 되면은 보조금이 반타작 나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 가격 인상한 대신 그냥 주문을 막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주문한 사람을 인도하는 대만으로도 너무 벅차니까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이거를 싸게 팔 이유가 없다. 가격을 올리면은 또 이제 앞으로 받을 사람들 보조금을 또 반타작밖에 못 주니까 아예 주문을 막자.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에요. 다만 좀 인상할 여력이 있는 것들 스탬플과 퍼포먼스였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동결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은 좀 안 올랐죠. 그래서 좀 미국 가격을 유심히 지켜보신 분들이면은 누구는 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한국 모델 3, 모델 Y 보조금에 대한 이런 제약이 없는 차량들, 특히 스탬플이라든지 아예 이 보조금 제한을 넘어서는 모델 Y 그리고 퍼포먼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주문하셨을 건데 결과적으로 그냥 미국의 시세를 따라한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차는 전량 미국에서 오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내년에 롱레인지 가격이 인상될 거라고 거의 확정을 지은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테슬라인데 스탬프를 5,800에 파는데 롱레인지를 여전히 5,900에 판다?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석하셔야 되냐면은 이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까지 좀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스탬플과 퍼포먼스 가격 올려서 덩달아 올리게 되면요 11월에 받을 분들도 보조금이 50% 삭감이 되게 돼요. 그래서 최소한 5,999만원에 이렇게 예약을 하신 분들은 이거에 맞게 보조금도 이거에 맞게 그렇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안 올린 겁니다. 심지어 또 가격을 또 주문을 또 막아놨으니까 이게 또 가능한 거죠. 주문이 안 막힌 상태에서 5,999만원을 유지하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게 언제 가격을 인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 진심으로 제가 테슬라 오너지만 제 진심으로 진짜로 모델3 롱레인지를 5,999만원에 예약한 사람들이 내년은 좀 그래도 보조금 N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활발하게 인도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보조금이 좀 깎이긴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분들이 최대한 인도가 되고 나서 이제 주문을 열고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참 좀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한 생각이었을까요? 이 전 세계적인 모델3, 모델 Y 수요가 너무 넘쳐나니까 이제 한국에는 이제 보조금 제한 어떻게 거든지 한국에는 그냥 보조금 제한 받을 수 있는 차 모델 3 스탬플만 팔래. 나머지 보조금 50%? 그냥 비싸더라도 살 사람은 사겠지. 그거 아니더라도 살 사람 많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가격 책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내용 이거랑 같이 생각을 하니까 좀 난감해졌습니다. 제가 내년에도 5,999만원 유지된 상태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인도된 상태에서 다시 가격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보면은 그냥 절대적인 가격이 만약 이게 5,500만원 내년부터 이제 5,500만원을 넘는 차량들은 보조금을 반타작 받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꾸며온 이 희망 회로가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6천만원 아래여야 이게 논리가 성립하는 건데 이거 5,500 되면은 말짱광이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되면은 스탬플은 가격을 내려야 됩니다. 아마 그 상황이 되면 스탬플은 무조건 가격을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00만원 내리겠죠. 그래서 참 모델3 롱레인지를 오래 못 받으신 분들이 진짜 타격이 좀 많이 크실 것 같아요. 아무튼 진심으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아무튼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테슬라가 배짱을 부리냐? 참 테슬라가 모델 3가 첫 번째 차죠. 유럽에서 베스트셀링 카입니다. 전기차 중에 테슬라가 베스트셀러? 야 그거야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기차 내에서가 아니라 내연차 전부 합쳐서 그냥 유럽에서 팔리는 모든 자동차들 통틀어서 테슬라 모델 3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브랜드가 또 프리미엄 브랜드는 또 여기 없어요.
여러분들 테슬라가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프리미엄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BMW 벤츠처럼. 2021년 9월에 유럽의 베스트셀링 탑10 보면은 전부 다 대중 브랜드입니다. 르노, 푸조, 현대, 오펠, 뭐 이런 폭스바겐 이런 차들 대표적인 대중 브랜드사죠. 여기에 프리미엄 차, 거기에다 전기차, 거기에 또 독일 생산차도 아니죠. 지금은 뭐 기가 베를린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까. 기가 상하이에서 수입해온 차가 유럽을 그냥 폭격을 해버린 거죠. 미국이고 뭐 어디 상관없이 이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요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러시죠. 거기에다 이런 소식도 있죠. 뭐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허츠에서 테슬라를 10만 대 주문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델 3고 이게 42억 달러에 해당하는 차량 계약을 해놨고 14개월 동안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땡전 한 푼 할인을 안 해줬다고 한 걸로 봤을 때 테슬라 모델 3 스탬플로 추정이 됩니다. 스탬플이 42,000불 정도 하니까 그러면은 10만 대, 네, 곱하기 하면은 얼추 맞죠. 헐츠라는 회사가 작년에 파산한 회사도 어떻게 보면 파산했다가 이제 뭐 CEO가 바뀌어가지고 좀 어떻게 좀 지금 회생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나스닥 상장도 다시 좀 복귀를 준비하는 그런 회사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회사인데, 이게 코로나가 사실 좀 잠잠해진 건 아닌데, 뭐 위드 코로나 이렇게 좀 가고 있고, 사람들이 다시 좀 여행도 많이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렌트카 수요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또 이 회사가 약 50만 대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답니다. 렌트카. 근데 그 중에 이제 10만 대를 신규로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겠는데 전부 다 모델 3로 바꾼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소식이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식, 오늘은 테슬라 주식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1000불이 넘었죠. 1000불 넘고 어제는 좀 조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 그냥 좀 1000불에서 좀 안착하고 좀 지지를 좀 한 상태에서 좀 올라가는 게 좀 안전하다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막 항상 급상승하고 급락하고 그런 것보다. 아무튼 간에 1000불을 이렇게 돌파하는데 좀 큰 공신을 한 그런 헐츠라고 있는 게 맞나요? 네, 헐츠라고 합니다. 헐츠가 좀 어떻게 보면은 친숙한 회사입니다. 오키나와에서도 이 마크를 본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고, 제주도 아니겠죠. 왜 제주도에서 이걸 본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키나와에서 확실히 본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 체인이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렇다면 허츠는 왜 굳이 전기차 중에 테슬라 그것도 10만 대씩이나 예약을 했냐?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를 10만 대를 계약을 했을 때 이렇게 뿌려줄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전기차 회사는 테슬라라는 거. 이거를 뭐 리비안 트럭이지만 리비안에 하겠습니까? 뭐 현대기아에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폭스바겐에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현재 지구상에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전기차는 이런 생산이 문제죠. 현대기아의 그 기아 EV6 그리고 아이오닉5도 현대의 이런 생산 캐파를 정말 믿었는데 지금 제대로 생산을 못하고 있죠. 물론 뭐 반도체 쇼리지라든지 뭐 배터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뭐 얽히설기 섞여가지고 생산을 못하고 있는 것도 큰 역할이 있기는 하지만 전기차 생산하는 것도 내연차랑 좀 다르거든요. 어떤 회사든지 전기차를 개발하는 거는 뭐 잘합니다. 네, 해놓는 거는 되는데 이거를 양산하는 건 정말 큰 문제죠. 아무튼 간에 이런 생산 캐파가 훌륭하기 때문에 테슬라 계약을 했고,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 트위터라든지 이런 거를 참조하다 보면 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인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렌트카를 좀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헐츠 렌트카 뭐 그런 특수한 카드 같은 거를 받으실 수도 있겠죠. 이분들이 또 전기차를 운용하게 되면은 전기차가 뭐 10만 대 테슬라니까 거의 뭐 모델 3 스탬프를 다 운용하시겠죠. 그러면은 이렇게도 좀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렌트카랑 테슬라가 협의해가지고 특수한 이 카드를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허츠에서 모델3 렌트를 해요. 그러면 이 카드를 받든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테슬라 차량에다가 딱 이제 어차피 뭐 PP로 주게 렌트카 오너분들이 카드키 가지고 써야 되니까 카드키를 찍어요. 그러면은 이 테슬라 차량들이 너 전익남이구나. 너 옛날에 모델3 탔지? 네가 옛날에 이 시트 세팅, 사이드미러 세팅 이렇게 했지? 이런 개인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카드키를 찍음으로써. 그러면은 이분은 어떤 테슬라 차량을 타더라도 이 똑같은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개인화가 딱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게. 기사에는 공개된 내용이 아닌데 누가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다가 물어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거 곧 될 거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충분히 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시스템 같은 거 OTA로 업데이트하는 거 뭐 일도 아니니까. 네, 개인화는 이래야죠. 이런 게 진짜 개인화 아닐까요? 개인화니까 제가 뭐 얼마 전에 올린 GV60 영상이 생각나는데 GV60에 어떻게 보면 개인화로 이렇게 좀 밀고 갔던 게 일단 첫 번째 페이스 아이디인데 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차문 열 때 이 비필러에 가가지고 마스크 벗고 얼굴 대고 열고 와가지고 차 스타트 버튼 누르고 이 지문 인식해가지고 개인화하고 이게 사실 얼마나 귀찮습니까 이게.
사실 개인화는요, 그냥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 버튼 한 번, 두 번 누르면 돼요. 그냥 딱 터치 딱 두 번 하면 끝납니다. 이거를 굳이 페이스 아이디, 뭐 지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억지로 뭔가 좀 넣으려고 만든 거지. 사실 이게 실용성에는 그렇게 막 큰 영향을 끼칠 거라서는 생각 안 들거든요. 좁은데 가가지고 얼굴 대고 마스크 벗고 막 이러고 있습니까? 뭐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차에서도 개인화가 있으면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GV60이 개인화 시스템은 이게 좀 뭔가 타겟을 잘못 잡았다는 거죠. 이런 개인화는 렌트카 회사에서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 카드 하나 있으면은 내가 어떤 렌트카를 타더라도 테슬라 차량 타면은 똑같이 개인화가 돼가지고 세팅이 딱 돼요. 이게 진짜 개인화가 필요한 분야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런 거를 허츠와 함께 이용할 예정이고, 허츠가 이렇게 이동했으면은 다른 렌트카 업체도 이동을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를 전하는 지금 뭐 대세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따라갈 수 있는 회사가 지금 테슬라 말고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산해서 줄 수 있는 회사가. 그래서 다른 렌트카 업체에서도 이걸 똑같이 이용한다면 테슬라를 정말 많이 보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렌트카 하니까 또 이런 렌트카 업체 입장에서 계속 좀 생각해보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기차다 보니까 유지비가 정말 거의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모델3 롱레이드를 지금 오늘 기준으로 33,000 정도? 33,000 정도 탔는데 정말 소모품이 거의 안 들었습니다. 네, 정말 소모품이 없어요. 4만 찍으면 이제 타이어를 좀 갈 것 같아요. 트레드를 보니까. 그때까지 뭐 갈아준 게 정말 워셔액 그리고 필터 한번 사가지고 갈아준 거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내연차를 탔으면은 엔진 오일을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7,000에 한 번씩 가니까 한 4번 갈았겠죠. 엔진 오일만 4번 갈고 막 뭐 정비 받고 브레이크 패드도 뭐 점검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차는 뭐 회생제동으로 거의 브레이크를 밟다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가 뭐 쌩쌩하고 뭐 엔진오일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고. 심지어 충전 요금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감사하게 이런 유튜브 생활 해가지고 정말 돈이 안 들어요. 제가 33,000 운용하면서 정말로 충전비, 저는 뭐 특수한 경우입니다. 회사밥도 있고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슈퍼차저도 거의 뭐 무료니까 정말 한 20만원 안 쓴 것 같아요.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20만원 안 썼습니다. 이렇게 정말 저렴하게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렌트카 업체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렌트카를 운영하게 되면은 키로수 정말 많이 증가하고 또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엔진 관리해야죠. 엔진 오일 갈아줘야 되죠. 막 이런 정비 같은 것들. 저희 회사차에 그 모 회사에 이런 렌트카를 좀 해가지고 좀 많이 운용합니다. 그래서 승합차가 한 대가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회사차들 다 점검해주는데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뭐 정비할 게 없다는 거죠. 렌트카 입장에서는 정말 와, 전기차로 전환 안 할 수가 없죠. 네,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에 전기차들 많이 쌓여있죠. 고장난 전기차들. 특히 i3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 번 좀 크게 손상이 되면은 뭐 전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이 어디 뭐 DB 뭐 이런 회사들과 직접 계약하는 것과 다르게 자체 보험을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험 자체가 굉장히 좀 비싸긴 하니까. 근데 만약에 특히 이제 테슬라 차량들은 전손 같은 게 좀 많이 나잖아요. 왜냐면 좀 크게 손상 받으면 배터리 팩이 휘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정말 좀 위험하게 될 수 있으니까 전손 비율이 좀 높습니다. 어느 정도 좀 크게 사고가 나면은. 근데 이게 렌트카 업체에서 이렇게 전손이 싸게 되면은 렌트카 안에서 이거를 좀 운용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보험사를 낀 것도 아니고 자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부품 수급도 워낙 또 어렵잖아요. 테슬라 차량들이. 공식 서비스 아니면 부품 수급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단점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또 나중에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런 뭐 폐 부품들이 또 되게 또 비싸거든요. 이런 것들이 배터리팩도 그렇고 뭐 안에 있는 제품 같은 거 막 분해해가지고 파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뭐 렌트카 업체에서 수지 타산이 많으면은 국내에서도 모델3 이런 렌트카 계약들 네,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계산기 잘 두드리신 분들이니까. 네, 아무튼 간에 렌트카 업체에서 이렇게 전기차를 운영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들, 특히 테슬라를 이렇게 주문함으로써 이거를 받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테슬라 말고는 뭐 대안이 없죠.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 이거까지 말씀드리면 길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죠. 지금 DC 콤보 어댑터를 팔고 있는데 네, 테슬라 코리아 이거는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6일 0시부터 푼다고 했지만 0시에 풀리지 않았습니다. 30분에 풀렸고 1시에 풀렸고 이렇게 두 차례 풀렸고
심지어 1시 넘어서 1시 3분 4분에 주문하신 분들은 결제는 됐는데 주문 내역이 안 뜨는 그런 기이한 상황, 정말 돈만 빼가는데 뭐 주문 내역이 안 뜨는 그런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거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냐, 네, 제가 그런 상황에 겪었기 때문이죠. 사실 전 이거 받아봐야 이거 당장 쓰고 막 급할 것도 아닌데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합니다. 빨리 갖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가지고 빨리 이거 사야겠다라고 주문했는데 주문 내역이 안 뜬다. 테코에다가 주문 내역이 안 뜨니까 연락을 해보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공지를 해줄 거다라고 하는데 오늘까지 공지는 뜨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대응이 아쉽죠. 뭐 시스템적인 문제라든지 뭐 트래픽이 몰려가지고 좀 어쩔 수 없이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은 뭐 죄송하다 이런 메시지라도 좀 내놔야죠. 돈만 빠져나갔는데 주문 내역이 안 떠요. 그러면은 보통의 쇼핑몰이면은 죄송하다 뭐 이렇게 전화라도 돌려야죠. 근데 이런 거 전혀 없이 이걸 주문한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되려 반대로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게 참 이게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 테슬라는 좋은데 테슬라 코리아 이런 대응들을 보면은 참 차 좋다고 지금 이렇게 배짱 장사를 하는 건지 배짱 응대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빨리 좀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 DC콤보를 빨리 못 사서 화가 나서 이런 거 아닙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DC콤보 사더라도 당장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좀 맘 편히 뭐 1주고 2주고 기다릴 생각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참 아쉽습니다. 이런 대응들을 보면은 저도 테슬라 코리아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저도 그러진데 보통의 분들은 얼마나 실망을 하시겠습니까? 참 대응이 참 아쉬운 내용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는 좀 테슬라는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영상이 길어지니까 하도 길어지니까 촬영도 꺼지려고 하네요. 반응이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